방송이 되면서도 이거를 가동하면서도 사진 찍는 게 돼요.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주죠. 비닐은 오셨네요. 네, 플래카드를 들고 나가시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경원 TV 2로 민우 형님 아이고, 존경합니다. 할 겁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못 봤는데 아직?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비셔? 대표님 왜 이렇게 비셔? 사람이 많이 왔다는 증거겠죠? 뒤졌다는 거. 차가 빨리 왔다. 어떻게 해? 차가 쫙 빠졌나봐요. 안 맞추고. 안 막혔어요. 네, 안 막혔어요. 억울하세요. 유튜브 연합에서 없는 살림이 늦지 않겠나. 밥도 그랬는데. 대접해 주시고 잘 빠졌는데. 밥 먹기도 바빠가지고 여기 이동한다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좀 집어야 해가 다녀왔어.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그래도 워낙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저도 유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혜비네요 박 과장님. 기자회견은 여기고 집회는 들어가는 거죠. 회비도 내고 기회가 되면 네 후원도 하고 후원 계좌 불러드릴까요? 맨 앞에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옆으로 그냥 쏘져가지고 참 환장을 상부장님 뒤로 조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뒤로 조금 서면 네다 가시고 저기 네, 다 같이 뒤로 갑시다. 왜냐면 나 카메라 하나는 조절이 하나가 안 돼. 두 개나 왜 켜요? 하나는 실방, 하나는 녹화방. 실방이 너무 안 좋아서 녹화방송 또 올려놔. 오늘 여기 원래 오는 날이었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니 고토요 변호사님 오셨네. 앞에 계시면 몰라봤네. 좋은 장비를 엄청 싸게 나 싸구려 산 가격으로 사시더라고. 근데 이미 2개나 시켰어. 아이고 기다렸어. 우리 장비는 가르쳐주지 말고. 안 되지. 제가 쓰는 마이크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네. 만족도가 큽니다. 싼 게 비지떡 맞아요. 여기로 비가 새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좀 가볍고 비싸면 좋은데 좀 비싼 게 무게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 찾다 보니까 고교랑 최정씨 왜 인원들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비가 와서 그런가? 이거 당장 사야겠다. 다른 데 같으면 여기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언제까지 하려고 장비 욕심을. 웬만하면 일단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우리 앵거리님이 뭐지 사회 보시나 봐요. 저번에도 한번 보셨다던데 목소리 좀 참아요. 공산당 사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멸공. 일났네, 일났어. 아이고. 저랑 매번 전단지 돌리시는 분. 네. 전단지 돌리러 시장 많이 돌아다녀서 여기 뒤로 파시 있을 때 이 다리 조심하세요. 예. 어딜 가나 만나. 애국 시민 여러분, 한 5, 6분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셔갖고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잡으니까 많아 보이지 않네. 많이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 진짜 저분 전단 유공자 만들어 주세요. 네. 전단 열사, 전단 유공자. 그렇네. 전부 다 삽입 들어서 깜짝 놀랐네. 그만큼 하나 둘 이렇게. 누구셨나 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유, 감사합니다. 기술에 힘드셨네. 아이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스트 스노우님 열고 예 별일 없습니다. 자, 얼굴 보면 별일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체증만 잘하면 돼. 이정은 저기 상대하고 있잖아. 홍변 대표님 오신다는 썸네일을 막 보면 경찰들이 말하네. 경찰들이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들도 경찰 임무가 있으니까 와 오늘 비 오는 날인데 화면이 막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선명합니다. 왜 하면 유튜브야 하면 잘 나오시는데 굉장히 막 선명하네. 이건 23? 23?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정선거 졸속 선거 대비해서 우리 많은 유튜버님들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국자님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법원 파주울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제기했던 이런 모든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 우리 졸속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면 왼쪽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국기에 대한 경례! 막혔어. 부산에 막혔어.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입니다. 애국가는 우리 이영란 애국 소프라노 가수님께서 네,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너무 큰 버전이에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음향기기가 비가 오는 반대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걸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가는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다 같이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끌려가서 써도 돼요? 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순국 선열빛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있는 파주 우리 파주을 선거무용 소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동안 있었던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 모든 선거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졸속 선고가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기 조양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관련된 말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법관들이 김명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졸속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시 이후부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공지사항을 미리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3시부터 기자회견하고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국 동지민들과 시민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인 대법원 정문, 또 정문 맞은편 사거리에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는 집회대로 하는 것이고 1인 시위는 1인 시위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말씀은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외쳐주고 계시는 우리 민경욱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중에 나와주신 여러 그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 뵈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나오시네. 저기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많은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깨인 분들,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느끼는 분들, 혹은 자발적으로 혹은 옆에서 구원해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126분이 계신데 126명의 소송을 이제 제일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거를 7월 28일 날 지난해 7월 28일 날 기각한 이후에 그 뒤에 125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5건에 대해서 심리도 하지 않고 지금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서 잘라서 전부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게 5건입니다. 근데 5건 중에 매우 중요한, 다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소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주을의 사건입니다. 파주을 사건은 경찰이 벌써 3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근정 검사가 관심을 갖고 검찰 측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20장의 투표용지가 재검표를 할 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빼박 증거를 두고 지금 검경의 대립 양상까지 나오면서 3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사건을 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늦춰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이후로 판결을 미뤄달라라고 우리 그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각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은 어제 그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저와 인천에 있는 성중경 목사님께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4.15 총선 253개 지역구 또 비례대표해서 3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치렀던 4.15 선거 자체 전부가 무효이니 전부에 대해서 무효라는 선언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도 내일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내릴 판결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용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고, 그거를 두고 그 하나의 판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손만대로 그 이름에 그 먹칠을 할 그런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형이 중대범죄, 예를 들면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방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살인사건을 갖고 얘기합시다. 살인사건, 앞으로의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 없어서 살인자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살인사건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이 국가가 힘이 없어서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 살인자들에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그런 참척의 그 사건을 이제 겪어야 된다면 국가가 그것을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 벌해줘야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앞으로의 예방 효과 말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금 대법원, 안철상 같은 사람들, 여기 천지혁 같은 이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기 건드리기 싫다.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가 큰 혼란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안철상, 김진영인가요? 이흥구인가요? 이 사람들 3명의 대법관은 앞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느냐,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저스티스라는 자기네들의 대법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이름이 남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오경영 씨 계십니다만, 오경영 대표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들 아니면 이 대법관들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저항권이라는 것이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들어오면 쏜다! 이런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 땀과 눈물, 피를 바칠 그런 준비가 우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일에 이어서 오늘 또 내일 또 1일까지 우리는 대법원 앞에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외칠 것입니다.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1시간 동안 찾아가서 부정선거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천망회회 소위 불루 이러는데 소위 불실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철상 이자들은 내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선거 부요 소송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하늘의 망이 너무나 넓어서 그 부실할 것 같지만 하나의 죄에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의 죄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정의, 하늘의 뜻은 늦게 올지는 몰라도 하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계속 싸워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울 때마다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주신, 우중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가 용기 잃지 말고 계속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 이기자 부정선거 사형. 사진을 위해서 노동지? 오랜만에 옵니다. 네, 우리 결과는 지금 뻔히 예상이 되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열심히 싸워나가자고 말씀해주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정말 투사가 돼서 돌아오신 우리 애국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있을 선거 앞서서 3시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철야까지 해서 24시간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서 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애국 시민분들 더 참여해 주셔서 내일 3시 선고가 있기 전에 더욱 많은 항의와 저항의 물결이 이곳 대법원 앞을 메워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법원 특별사무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정의를 실현하고 법을 구현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으로서는 너무나 반대의 일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이것도 법원의 가장 최고위 법원인 대법원이,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의 최고 법원이 재판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이 정말 땀을 치도록 통탄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의 타락이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오르내리게 되는 데서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상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오던 끝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태, 재판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재판은 재판인데 불법이 어떻게 거기서 구현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자, 재판을 우리가 근대 법치 자유민주 국가에서 관심법을 적용해 가지고 딱 보니까 결론을 알겠더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재판 하면은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해놓았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 을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가 더 세게 나타날수록 마음대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증거가 증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 이거. 이 엄청난 불법을 어떻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대법원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소를 제기한 지도 3년 4개월 가까이 흘렀어요. 3년 4개월. 그동안은 빨리 좀 진행해주고 빨리 증거조사 해달라고 할 때 뭘 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불과 한 달여 못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뭐가 그리 급해서 모든 이 강력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파주을에서 나타난 투표록에 약 21장, 약 20장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배부되었다 그러고, 한 장은 번호표 절취하지 않고 배부되었다고 정자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촌 이동기 투표소 투표지 전체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재검표 당일에 법원 경위가 투표함을 빼돌리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목격하고 투표함 빼돌린다, 야 오지마, 이런 말을 했다라는 대화가 녹취되어서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미루고 덮으려고 하던 수사가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 보안 수사 요구에 의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경찰에서
진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태가 생기자 여기 이 강력한 증거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2개나 법원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중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다니 그 말을 하는 제가 정말 너무나 기가 찹니다. 마치 천사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처럼 말 자체가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말로 한계로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러한 소송 진행을 해서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로 선관위가 이런 사태가 생길 줄 모르고 제출한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과 그걸 2020년 4월 15일 날 제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 당일날 다시 한번 그것을 돌려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뜨고 거기에서 해시카까지 붙여가지고 메모리 스틱, USB 같은 데에 넣어서 대법원에 봉인해가지고 보관 중인 2가지 종류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조사를 해주지 않고 급기야 졸속선고로, 마음대로 불법선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선고를 한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스틱들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책임하에 그것이 보관되겠습니까? 마치 사당동의 선관위 서버를 강제로 그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해서 과천으로 가져가 버린 그러한 만행과 똑같이 이번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스틱들도 자기들이 훼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직권 남용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의 범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어느 대형 언론이나 어느 국회의원이나 발언 하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런 통탄할 사태가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발언의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표를 받고 누구의 지지를 받고 다 그 자리에 가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인 저는 책임이 큽니다. 우리 법률계가 이렇게 되도록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통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와 나가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외치는 거 한꺼번에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는요, 우리 마지막 연사님인데요. 우리 전국 구방대 총괄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무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방대와 또 사육 시민들이
선관위원들, 선관위원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다 고소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고소하다 좀 느려지고 또 하더라도 결국은 고소하고 또 수사한 것들이 기록에 다 남을 것이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투쟁의 이 열정을 끊이지 말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두에 경찰관들이 몇 명 있는데 지난번 집회에서 제가 연설하기 직전에 저를 뒤에서 폭행한 자가 있어요.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어떤 인간이 수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관들이 여기 있잖아요. 폭행을 수사 하다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폭행을 하다니 전 총리를 인간도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싸우고 있고 선관위의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규탄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법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두 분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신 대로 지금 투표지를 바꿔놓고 있다. 투표지를 빼돌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발했죠. 네. 지금 대법원에도 얘기하고 검찰에도 얘기했죠.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냥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심리를 거쳐서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을 검토한 뒤에 그때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막 의혹이 제기되고 또 법정 경위가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 지금 대법관이 그 심리를 통해서 점검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판결 선고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저들은 대법관이 아니에요. 법관이 아니에요. 대법관. 지금 우리는 심판의 전날에 서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심리도 않고 그런 법정 경리의 증언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판결 선고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둘째로 투표용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증발했던 얘기는 아까 도태우 변호사도 얘기하고 우리 민 변호사도 얘기하지 않으셨죠? 예. 민 변호사가 아니라 민 의원이네. 여러분 투표용지가 증발해버렸어요. 투표관리관 보장이 없던 투표지가 1년 번호가 짜린 투표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판결 선고해도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판결이 되겠습니까? 판사한다고 다 판결이 된 거 아니죠? 정의로워야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된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이고 중국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국가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말이 많은데 빗떨어져서 내가 줄여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고발이 들어왔어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도 고발했고 박주현 변호사, 예, 고발이 들어왔어요.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님. 안 받았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아직 조사를 안 했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법원은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거예요? 심리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소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심리도 안 하고 날짜 됐으니까 그냥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법관들 다 물러나야 돼요. 이런 가짜 재판하러 앉아서 국민들 세금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한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내일 선거는 미루고 다 제대로 심리한 뒤에 그 다음에 재판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선거 4.15 총선 뒤에 모두 139개의 이의제가 있었는데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중에 몇 명은 나가고 126명이 비싼 돈 내가면서 그냥 종이 한 장 한 거 아닙니다. 비싼 소송비 내가면서 그러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5군데 재검표한 거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5개밖에 없대요. 126건이 소송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재검표한 게 5개밖에 없는데 남은 게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거? 기각 시켰습니다. 나머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각 시켰습니다. 그냥 판사는 마음대로 기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법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기각해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이 법관 해야 돼요. 그렇게 쉬운 거 누가 못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이제 5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질끔질끔해서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민경호에게 지금 몇 건 남았냐 나도 잘 모르겠대. 또 알아보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하여튼 5건밖에 없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재판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재판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소한 것은 139개인데 대법관들이 이런 작당을 했대요.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그 중에 5개만 샘플로 한번 처리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처리하자. 그냥 다 끝내자. 정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선거 소송이 아니라 단순한 사기 사건,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를 정성껏 처리해야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건 한 건 우리가 소송됐으면 절차 따라서 잘 판단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납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아니라도 절차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무효 소송 많은 비용 들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 쓴 이런 것을 슬그머니 끝내놓고 이제 5건 남았는데 이거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아니요. 이러도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 맞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요구는 간단해. 지금 제가 내일 재판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내일 재판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관이지요? 네. 국민의 바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폐해가 쌓여있는
대법원이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시 제대로 심리하고 하겠다면 저희가 결론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끝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여러분 함께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민경욱, 도태우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로 우리 황교안 우리 총괄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사님들의 매치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적어도 외치고 또 공지사항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부터 3번씩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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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경우 외치겠습니다.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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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4번씩 외쳤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님도 4번 외치겠습니다. 도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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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으로 우리 천창용 대표님께서 이 시간 이후 안내사항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아스파트 유튜브 애국 시민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법이 될 때 국민장은 어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법법 조항까지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제 각하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24시간 기자회견 및 집회와 시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입니다. 저놈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이 힘없고 빼먹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 사법부, 정치권까지 모두 한통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 마음으로 비가 오고 또 부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샘 철야 농성과 내일 오후 3시 재판까지 끝내 이놈들이 각하 사기 판결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모두 총 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민경욱 대표님 국민 저항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권호영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많은 법률가들도 우리가 법이 될 때 국민 저항은 어머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끝까지 함께 저항해서 반드시 이 공연 싸움, 정의로운 싸움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직진해서 길 건너가시면은 8번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애국 동지민들과 시민들은 집회에 참가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장소와 맞은편 호보초 사거리에서 1인 시위로 계속 맞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연합의 김광찬 동지의 만세 삼창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좌빨 정권에 의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하수인이 오늘의 법치를
공정과 정의를 무시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모든 법치를 앗아갔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심찬 놈들일 뿐입니다. 만세 3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공정과 정의는 살아있는 사법 수호를 위한 만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끝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공정과 실현을 위한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아까 안내드렸듯이 많은 동지님들은 이 자리와 맞은편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해주시고요. 또 일부 좀 나이 든 계속 선배 동지님들은 8번 출구에 가서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재판에 참관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참가 재판 가능합니다. 예. 공개 재판이에요? 네,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처형해야지, 공개 처형.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 안내 말씀드리도록 재판만 하면 하겠습니다. 뭐해? 공개 처형을 해야지. 공식 집회는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1인 시위가 지금 이 지역 전반에서 가능하니까 지금 플랜카드라든가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건너편 곳곳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8번 출구로 지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출구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4개 무기고 털어! 내일 44개 무기고 털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민주화 유공자 될 거야? 아니 그걸 왜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타냐고 무기고를. 여러분들, 7시 밤새 털었잖아. 7시부터 여기서 기자회견 차량 음성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성자방문 대표님. 네네. 네, 오늘 집회 시위 끝나고 네네. 저녁 7시, 네. 7시부터 차량 농성 기자회견, 네네. 기자회견 형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네. 집회는 건너편에 집회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자회견 1인 시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지위를 다 있습니다. 네, 시민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7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들 직장 생활로 못 오시는 퇴근하시고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까지, 내일 재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군인들 불러도 돼요, 군인들? 네, 함께 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예. 밤새 내일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 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사진, 핸드폰 말고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우리 금메라님 함께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내 가서 집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집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오해 나가서 저기 마이크 좀 갖고 와, 저쪽에. 내 무선 마이크 좀 갖고 와, 선구자 방송 써 있는 거. 이거 하고 해야 괜찮아.
언니 안녕. 없겠다. 언니 불러. 오연아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아까 비닐 안에 집어넣은 것을 옮기다 보니까는 바지락바지락 소리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스피커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마이크를 그쪽 장소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8번 출구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또 집회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의 그 방송을 저희 선지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민경 TV2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기자회견은 고화질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집회 방송은 길 건너 8번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선구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야간 방송까지 계속 1부, 2부, 3부 어디로요? 집에요? 집에? 공주로님은 이제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만 더 있다 갈 겁니다. 우리 백인동 여사님 약간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자, 먼저 갈게요. 반갑습니다. 아유, 대장 갔다가 오셨네? 우와, 아니야. 아니, 여기 오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까. 이게. 오늘 가야 되나? 수고하십니다. 안녕. 대한민국 민명수 대법원과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집회에 나누기 길 건너 가셨다 갈 거죠? 대한민국 이화대체를 비롯하여 나라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드러난 부정선거까지 기각을 하고자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도 알고 세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충고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름 겨울 없이 와서 얼마나 여러분들 충고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다 드러난 부정선거를 기각한다면 선량한 우리 보수파 국민들도 마지막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최초로 작년 그렇게 1인 시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부정선거는 끝내 밝혀진다고. 그런데 다 드러난 부정선거를 기각하겠다고 하는 김영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야, 이 사기꾼들아!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사기꾼 새끼들아! 사기꾼 새끼들아! 대법관이야! 내려와! 멍청이 새끼들아! 내려와 이 꼴놈들을 놓고도 대법관이와 대법관이냐? 이따가 또 올게요. 왜 그러세요? 100번 만드는 대법관 새끼들! 내려와 이 꼴놈들을 놓고
먹어요. 아직도 윤재희가 영국에서 도끼 정치하고 싶으냐? 괜찮은데. 네? 말해봐 이놈들아! 통화 한번 해본다.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아, 저 아래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됐고. 재판 중까지 아니야. 내가 재판 들어가면서 그냥 위치! 밑에서 한 명이 뭐 읽어. 위치가 여기에요, 저기에요? 얘네 이거 여기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7시 이후에는 여기서 할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 한 달씩 배신 걸 해놨습니다. 저게 내가 이거 바로 여기 건너편에 보이면 돼. 7시 이후에. 아이고, 무거워. 뷰티풀. You are very cute. 큐티. 큐티 이름 못 알아들어요? 큐티 알아들어요? 큐티 알아들어요? 큐트. 저 사람은 애를 한 3명 낳네. 아, 이게 담배인데. 담배 아니에요, 담배? 이게 담배인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까먹었어요. 담배. 이게 담배예요? 담배를 왜 이렇게 심어놨지, 했다가? 우리 어렸을 때 담배 농사 많이 졌거든요. 담배는 냄새도 아주 더러워요. 나 초등학교 때요. 사초로 심어.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담배 농사 졌어요. 아니, 담배를 싫어해요. 저 냄새도 얼마나 더러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가 안 맞나 봐. 그 수지가 안 맞지. 타산이 안 맞아서 동남아시아 지금. 안 짓잖아요. 옛날에. 동남아에서. 무거워. 아우, 무겁다. 무거워. 이렇게 들고 가야지. 아, 나도. 이 방법도 있구나. 아유,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막 흔들려, 이러니까. 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산. 우리 둘 다 비 안 맞게 했네. 네, 우산 만들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게, 아로나민 골드 깡통 있잖아요. 네. 그 뚜껑을 하면 딱 맞아요. 상점들에서 사서 깎고 나니까 그게 네. 집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뚜껑 뚫으면 되는데 이미 만드는 거니까요. 네. 여기에 장소? 네, 여기라 그러네요. 7시부터는 저쪽이고, 지금은 여기고. 아무도 없네? 안 보여서 그런지 내려가면 있겠죠. 거의 7번, 10번, 거의 8번, 아이고, 힘들어. 팔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 아파. 한바탕. 우와. 다 떨어져가지고. 주워놨네. 아니, 저기 이제 썩으니까 더러우니까 더. 우리 어렸을 때 저래 감 떨어지면 다 주워 먹었는데. 그래서 이 모양 저기 강이 알아서 네. 너무 많으면 스스로 솟아버려요. 자기들 스스로. 그런 거예요? 떨어지고 입질 않는데 떨어졌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솟아요. 아, 네. 아우, 저 힘들어. 가방이 우산에. 아유. 내가 몇 번째 해? 아이고, 몇 번째 먹겠고요. 지금 한 거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진작에 뻗어가는 조국 대하늘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빛내랴 만만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국을 위해 너와 내가 무릎 꿇는 막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나무로 싸워 지킨 거리여 하늘 푸른 데서 내 거리를 위해 정보관님들, 경찰들 소음 측정하세요. 한 2, 3분 정도. 경찰 소음 측정하세요. 오늘 경찰이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세요.
파주을 선거구 부정선거재판도 이와 같이 선거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헌법이 유린된 무법천지 암흑천지가 맞다.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개와 법조계가 개차반 수준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그 사유는 정치와 법조계 안에 의식 수준이 발바닥에 머무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이런 무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상의 정신병질자인 고도의 소시오패스들입니다. 뭐라고요? 소시오패스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겉으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애당초 죄책감 자체가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마음이 심란하지 않아서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고시 합격도 잘합니다. 또 업무 능력도 잘 나와서 어디서든 성과가 큰 엘리트층에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 병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빨리 키워드 위주로 쭉 읊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읊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무죄책감, 무통고, 정신적 고통이 없어요. 무죄책감이기 때문에. 무통고, 투사, 이거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기. 그 다음에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면책 특권, 자기는 항상 면책 특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시, 당당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그 다음에 모순, 괴변, 사칭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사칭을 합니다. 검사 사칭 또는 하느님 사칭,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변장, 위장, 사기꾼입니다. 사기. 그리고 망가뜨리기, 상습적 거짓말, 사실 날조, 조작, 욕설 행동증, 그 다음에 은닉, 숨깁니다. 고도화되면 다 숨깁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비밀주의, 그 다음에 역논리 회로. 이 머리가 정상 회로가 아니고요, 역논리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역논리 회로. 그래서 왜곡, 그리고 셀프 인들전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도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간첩행위,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적성 없는 사람, 무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비리티, 아주 모질 놈들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해요. 그 다음에 뻔한 사실에 대해서도 디나이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워싱, 이거는 세뇌합니다. 이 사람들 세뇌 전문가예요. 그리고 블라인드 페이스, 맹신을 하고 맹신시킵니다. 그리고 마스터 마인드, 마음 조종을 해요.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리고 엘리콘스, 이거는 달변가들입니다. 옛날 저 7시 방향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달변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요새도 지금 암흑 세력 중에 암흑 세력, 무슨 당의 당대표가 있는데 이것도 엘로컨스, 바로 달변가입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임퓨던스, 철면피, 몰염치, 파렴치, 뻔뻔, 그 다음에 범래핑, 온물 세례를 뒤엎는 놈들이야. 뒤끼얹는 놈들입니다. 블레이밍, 적반하장, 그리고 인휴메인, 비인간,
인간이 아니야 이거. 예, 많이 아니에요. irresponsibility, 무책임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harmfulness, 백해무익이에요.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이 종교계에 들어가면 사교 교주가 되고요, 사칭합니다. 금융하고 관련되면 금융 사기꾼이 되고요, 기업하고 관련되면 기업 사기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에 투신하면 팔색조 대연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면 음흉한 사기 정치꾼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법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관이 되면 증거주의보다는 특정 정치 이념에 강화된 자기 신념에 따라서 판결하는 자유심증주의로 일관합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를 갖다가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다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곡 선고를 내리는 정치 이념 판사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조재현, 천대엽, 민유수, 노정희, 이흥구, 안철상, 김재형 같은 법관들이 대표적인 소시오패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들은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참 행복을 모릅니다. 추종자는 있어도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은 했는데도 이들은 유유상종함으로 어둠의 세력과 상호 연대해서 하위 문화집단과 하위 문화집단을 형성해서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암흑 세력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소시오패드들은 죄책감이 애당초에 없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를 폴리그래프라 그래요. 이 폴리그래프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항상 특권 속에 머물려고 해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요, 사실상 정신병질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을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맞습니까? 공직 채용, 공직 채용과 선출 시에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병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뭐하고 자빠졌느냐, 이런 거 안 챙기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공직자 채용 선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공직자 채용 선출 시스템을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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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직자들을 병원에서 공직자들을 병원에서 소시오패스 감정을 받게 해서 공직을 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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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새롭게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소시오패스 검정을 받아서 걸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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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출석! ROTC 애국동지 신임 김병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투쟁에 있어 양대 참여단체 추운 ROTC 애국동지회와 고결합이었습니다. 최근에 ROTC 애국동지회 신임 회장님이 전임 회장님도
상당히 훌륭하시고 잘하셨지만 신임 회장님도 그에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국활동과 부정선거 투쟁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가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국합니다. 고하시겠습니다. 악질 김명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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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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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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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연설은 나라지킴이 공유연합 마산고 7, 8학번 동지 이상돈 동지를